여기 있는 홍건적이 명이라는 한족의 오리지널 한족, 원래 중국인들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명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미 약해져 버린 몽골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명의 세력은 점점 세졌고 여기는 몽골은 명에 밀려서 북쪽으로 쫓겨가서 이때의 원나라를 북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고려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볼까요? 원명교체기. 지는 해 떠오르는 태양. 이렇게 된 거죠. 이때가 국민왕 때야.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때가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파도 타는 사람이 파도가 없는데 어떻게 썰핀을 타요? 근데 이 사람한테 소위 말해서 물이 들어온 거죠. 고려를 옥죄던 몽골이 쫓겨가고, 이때 이제 기황후가 있을 텐데 몽골이 쫓겨가고 명나라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으니 여기 있는 공민왕 입장에서는 우리의 빼앗긴 영토 되찾고 원나라 몰아내고 자주정책을 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공민왕이 원나라를 몰아내는 반원 자주 정책을 펴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을 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견제했을까요? 여기는 권문세족을 견제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공민왕 입장에서는 친원파 권문세족을 견제를 해야 되니 자기만의 세력이 필요하겠죠. 원래 정치가 세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력을 누구를 등용할까 하다가 당시 한족이 만든 유학을 성리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리학을 공부해서 유학을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거쳐 중앙으로 올라온 새로운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과거를 거쳐 올라온 젊은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사대부라 그래요. 이게 신진 새로운 사대부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한족이 만든 유학을 공부해서 관직에 올라왔으니 친원파일까요? 친명파일까요? 그렇죠. 바로 친명파의 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드라마로 잘 알고 있는 삼봉, 정도전, 그리고 포은,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당시 신진사대부였고 공민왕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민왕이 여러 가지 반원 자주 정책을 펴요. 권문세족이었던 기황후의 오빠 기철을 죽여. 그럼 여러분들 여기는 권문세족이 공민왕 그대로 두겠어요?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이 당시에 공민왕의 목숨을 지켜준 건 신진사대부가 아니라 공민왕의 영원한 러버, 바로 노국공주였습니다. 자, 노국공주가 누구냐? 원나라 여자예요. 그럼 보세요. 상식적으로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을 노국공주가 좋아할까요? 아니, 자기 조국을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발해야 되는데 노국공주가 뭐라 그러냐? 아니다. 나는 이미 고려에 시집 온 이상 나는 고려 여자고 남편의 정책을 나는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지지선언을 해요. 둘이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정치적 조력자였고 공민왕의 든든한 후원자가 노국공주였어요. 권문세족이 공민왕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처소까지 쳐들어왔을 때 노국공주가 직접 앞에 나가서 팔을 쭉 하고 뻗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 시해하려고? 죽이려고? 나부터 죽여. 날 죽이고 들어가서 왕을 죽이거라.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나 원나라 공주야. 나 죽이면 너희도 무사할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막아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민왕은 이 노국공주를 사랑 이상으로 신뢰하고 존경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여기까지였나요? 여기는 노국공주가 공민왕의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낳다가 그만 난산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여기 있는 공민왕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붓고 빠질 지경이고 베개가 다 젖었다. 그리고 공민왕은 사실상 미친 사람이 됩니다. 폐인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해요. 얘기해요. 나는 노국공주가 내 첫사랑, 내 끝사랑. 더 이상 나는 여자를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노국공주에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킵니다. 대신 남자를 들이기 시작합니다. 커밍아웃을 하고 게이가 되십니다.
이 노국공주 죽고 나서 잠을 노국공주 무덤에 가서 잤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무덤 옆에다 이렇게 노국공주 그림 갖다 놓고 같이 밥 먹었대요. 여보 이거 먹어봐, 반찬 맛있어. 이게 미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궁을 드리지만 가까이 하지 않고 자제위라는 그 경호 집단인데 미소년들을 뽑아서 자기를 지키게 하면서 그들과 향락의 파티를 벌이면서 서서히 그는 폐인으로 몰락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지금 강연하면서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정말 한 번도 역사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배신시킨 적이 없어요. 술 먹고 향락, 사치, 그 다음은 뭐였죠? 멸망. 결국 술에 취한 공민왕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칼을 맞고 암살당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은 이렇게 실패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고려가 망합니다. 자, 공민왕이 계셨을 때 제1세력이 복습해볼까요? 무슨 세족? 이 사람들 무슨 파였어요? 원파. 아이고 잘하십니다. 자, 그럼 공민왕이 기용했던 공민왕의 제2세력 무슨 사대부? 신진사대부예요. 이 신진사대부는 친명파, 오리지널 중국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공민왕 때 제3세력이 있었으니 요 3세력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야. 이 신흥 무인 세력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텐데 14세기에 북쪽으로는 홍건적이, 남쪽으로는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그걸 누가 막냐면 이들이 막았어. 그렇지. 최영이 있고 이성계가 있는데 요 최영이 지금으로 따지면 퍼스트하고 이성계가 지금으로 따지면 투스트하고 소위 말해서 이성계 머리 올려준 사람이 최영이야. 그러니까 이성계는 최영한테 잘해야 돼. 이 최영이 이제 등용을 해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군인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민왕하고 신진사대부, 뭐 이를테면 정도전이랄지 포은 정몽주 같은 사람들이 공민왕과 함께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자라고 꿈꾸고 있었는데 세상에 신진사대부는 파트너를 잃은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암살당했잖아요. 멘탈 붕괴. 그럼 여기는 공민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공민왕의 아들로 추정되는 우왕이 왕이 돼. 자, 우왕이 왜 아들로 추정되냐? 여러분들 공민왕 노국공주 이후에 여자를 드려야 안 드려요? 근데 아들이 생길 수 없는 거죠. 요 우왕은 공민왕의 참모였던 신돈이라고 있어. 스님. 그 스님이 자신의 몸종을 공민왕께 선물로 보내고 공민왕과 여자 몸종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공민왕은 여자 싫어하잖아요. 그럼 우왕은 누구 자신이에요?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이 아니냐? 그렇게들 다 수군수군 했죠. 근데 그때는 친자 판별이 없으니까 수군수군하고 많은 거지. 어쨌든 어린 우왕이 집권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우왕이 집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가 무슨 명교체기? 원명교체기. 원나라 쫓겨가고 이제 중국의 명나라가 득세할 때인데 여기는 명나라가 여기는 고려한테 무리한 요구를 자꾸 해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공민왕 때 원래 우리 영토가 이랬잖아요. 고려시대 때. 근데 공민왕 때 영토를 이만큼 넓혀요. 함경도 땅까지 먹는데 명나라가 얘기를 하는 거지. 야, 그 공민왕이 가정한 그 함경도 우리가 좀 가질게. 내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최영이 전하, 이럴 바에는 아예 명나라 우리 쳐버립시다. 에? 내가 군사 5만을 가지고 여기는 명나라에 요동을 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성계가 반대하는데도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우왕이 최영 장군의 손을 잡은 거죠. 장군 가지 말아요. 우리 아빠 죽고 내가 장군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데 장군이 없으면 내가 무서워서 못 살아. 그냥 이성계한테 가서 싸우라고 그래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최영은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성계를 믿은 거죠. 성계는 내가 등용한 아이니까 대신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성계에게 군사 5만을 줍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야심가였죠. 사전에 누구하고 내통을 하고 있었다? 신진사대부 정도전하고 이성계가 내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이성계 장군의 군대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게 있겠습니까? 껄껄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껄껄껄. 그러면서 사전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던 터예요. 근데 여기는 이성계한테 기회가 온 거지. 그래갖고 최영의 군사 5만을 받아가지고 이성계가 이렇게 요동을 치러 갔는데 이때가 장마철이야. 비가 엄청 와. 그 비가 엄청 오는데 요거 백두산이고 이 압록강이죠. 요 압록강에 위화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건너지도 못하고 병사 몇 명이 빠져 죽어요. 이성계는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해요. 이성계가 여기 있는 개경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전하, 저 야전사령관인데요. 막상 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도저히 압록강을 건너서 명나라와 전쟁을 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군사우만 수도 너무 적고요. 자연 조건이 좋지 않아요. 저희 돌아갈게요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를 여기는 최영이 짝짝 찢어버리고 다시 보낸 편지가 그냥 가 였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간신배를 처단하자 이렇게 된 거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갖고 여기는 압록강가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서 유턴을 해요. 이게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 사건 아닙니까? 여기는 최영은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혔습니다. 뭐야? 성계가 배신을 하고 나를 잡는다고 개경으로 군사를 이끌고 와? 야, 군사 모아. 없는데요? 가 보냈는데요?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성계는 돌아와가지고 여기는 최영 장군을 갖다가 꽁꽁 묶었대요. 꽁꽁 묶고 여기는 이성계가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장군님, 제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대의를 따랐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이성계 입장에서 신났습니다. 정도전, 정몽주, 좋죠 뭐 이제 신세계 만들면 되니까 권문세조 끝났어요. 왜? 이성계가 이제 힘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힘을 합쳐서 신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 넘어 산이 있어. 그 산이 뭐냐? 이 정몽주예요. 이 정도전하고 정몽주는 친한 선후배 사이인데 꿈꾸는 신세계의 모양새가 다른 거죠. 이 정도전이 꿈꾸는 신세계는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랬다고 아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신세계 이거 백화점 아니에요. 이거 조선이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여기 있는 성씨도 바꾸자. 역성혁명 왕씨 몰아내고 이씨 이성계를 왕으로 앉히자. 이게 정도전이 꿈꾼 신세계고 정몽주는 뭐냐면 그러고도 네가 유학자냐? 이 의리 없는 자식아? 실망이다 도전아. 내가 꿈꾸는 신세계는 고려를 점진적으로 개조하는 거야. 그래서 정몽주를 온건파라고 그러고 정도전을 혁명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전하고 이성계는 정몽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죠. 하지만 제거를 못해. 왜? 이성계도 정몽주하고 완전 베프예요. 이성계가 왜구 때려잡으러 갔을 때 군복 입고 쫓아가서 왜구 같이 때려잡던 전우예요. 학자이자 전쟁에 참여한 전우래니까 군대 동기 같은 거죠, 일종의. 그거 어떻게 죽여? 못 죽여요. 그래서 서로 이게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몽주 삼촌 손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이성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미친놈 아니야? 너 인마 이게 돌았네.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정몽주 나하고 전우 사이고 이 정도전 삼촌하고는 이거 둘도 없는 저 선후배 사이야.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가 이성계가 말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고 중상을 입고 누워요. 그럼 정몽주 입장에선 기회죠. 이때 군사를 일으켜서 누워있는 이성계 정도전 제거했으면 조선은 없었겠지. 내가 그래도 전우가 다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문병을 가요. 그리고 이렇게 문병하고 돌아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방원이가 불러요. 삼촌, 잠깐 저 좀 보고 가시죠. 방원이, 너 이 녀석 많이 컸네. 삼촌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니? 이때 이방원이 시를 읽어. 그게 그 유명한 하여가야. 삼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단에 드렁치기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서 백년같이 살아보세. 회유하는 시를 읊조립니다. 그때 여기는 정몽주는 단신가를 부르죠. 방원아, 삼촌이 죽고 또 죽어서 100번을 내가 고쳐 죽고 내 뼈가 으스러지고 영혼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 의리 저버릴 수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방원이 정몽주가 그래? 그럼 나도 얽어져 살래라는 답을 할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그랬으면 그건 하여가가 아니라 여하가였겠죠. 한자의 여하와 하여는 뜻이 달라요. 여하는 뭐냐면 정말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여하고요. 하여는 뭐냐면 답정너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내 생각은 이거고 너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이게 하여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은 이미 정몽주를 죽여야 되는데 마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편지 보낼 때처럼 내가 정몽주를 죽이고 우리 아버지 조선의 왕을 만들어야 되는데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여가를 읊은 거예요. 정몽주가 반대할 줄 알고. 예상대로 정몽주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벅떠벅 개경에 선주교를 건너갈 때 사람을 시켜서 자기가 못 죽이죠. 사람을 시켜서 가가지고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인 거죠. 이성계가 노발 대발 난리가 야 이 미친놈아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냐 꺼져 이 자식아 보기 싫어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방원은 이 선주교 사건 하나로 고려 말에 최고의 정치 세력 조선 건국의 최고 공신으로 급부상을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정몽주를 죽이고 며칠 있다가 바로 대신들의 추대로서 조선이 건국되고 이성계가 건국되거든. 이렇게 해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고. 그래서 여기는 우왕은요 진작에 쫓겨났고요. 이 창왕 진작 쫓겨났고요. 그 쫓겨나는 이유가 폐가 입진이에요. 명분이. 그게 뭐예요?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안 치자. 너희는 공민왕의 자식이 공민왕의 손자가 아니잖아. 신돈의 자식들이잖아. 그러면서 내쫓고 누구를 안 쳤냐면 근데 이 사람은 업적이 임기 딱 4년 했는데 이 사람 업적이 뭐냐면 공손하게 이성계에게 왕위를 양위한 사람. 그래서 공양왕이에요. 업적이 공손하게 왕위를 양위한 사람이야. 이성계한테 이렇게 바친 거죠. 그래서 공양왕을 끝으로 34명의 고려시대 왕들은 끝이 나고 500년의 고려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건국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